친족 성범죄 피해자들은 결국 살아남았기 때문에 생존자라고 불립니다. 이 생존자들이 친족 성범죄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.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, 또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광주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혹시 친부는 아니지 계부 아닐까라고 상담해 주시던 선생님조차도 죽을 때까지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,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지지받기 어려운 거구나.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. 기억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.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화면처럼 보여요.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게 나인 걸 믿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었어요.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저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. 시간과 장소, 가정이 바뀌었을 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 성주 일도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게,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 되게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. 사건만도 큰데 기소는 돼요. 근데 기소를 했을 때 아이들이 보호가 전혀 안 돼요. 사건 이후에 쏟아지는 2차 가해들, 또 이렇게 되게 무정한 어른들을 마주하면서 나의 인생이 앞으로 좋아질 거란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. 이제는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어른이 되어 친족 성범죄 피해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. 제가 피해 경험했을 때 지금 저와 같은 언니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.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, 우리 친아버지한테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,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간절히 원했던 언니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기억을 더듬어 피해 사실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된 지금,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합니다.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족 성폭력을 상담한 생존자 가운데 57.9%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.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? 공소시효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. 아이를 놓렸기 때문에.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고 싶을 때 적어도 공소시효 정도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. 현행법에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. 친족 성폭력 범죄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.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미성년 대상 성범죄처럼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. 현재 친족 성범죄도 그 특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. 나의 가족관계, 친족관계가 해체될 것을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게 되고요. 친족관계의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성년이 된 다음에 또는 그 이후에라도 경제적으로, 사회적으로 독립된 이후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. 외국에서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에 대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늘리고 있습니다. 독일의 경우 양육관계 등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경우에 공소시효를 30세까지 정지시키고 있고, 프랑스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중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성년 기준 30년 연장됩니다.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, 그리고 공소시효 폐지될 때 생존자분들은 다시금 자기 목소리에 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네요.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.